네, 안녕하십니까. 120회 토목시공기술사 문제풀이를 할 청풍기술학원의 멘토 김주용입니다. 이- 제가 강의를 조그만 그 스마트폰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많은데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20회 시험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문제를 받아봤는데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아주 참담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돼가지고 여러분께서 많이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험도 합격 인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합격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이 합격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려우면은 자기 혼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만 더, 어, 요령 있게 쓰고, 악착같이 쓰면은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어렵게 출제될 때, 합격하실 기회가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기회가 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저는 오히려 이런 시험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렇게 공부만 단순하게 공부한 친구들보다는 경험도 많고 좀 엉뚱한 생각 많이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볼펜을 가지고 필기구로만 쓰지 않고 뭐 이걸 가지고 무기로도 사용을 한다든지 뭐 호신용 뭘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엉뚱한 생각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에 그 폐유조선을 가지고 방조제 만드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또 그 겨울철에 그 미국에서 높은 분이 어, 이 묘지를 방문하게 될 때 그 잔디를 파랗게 만들기 위해서 그 뭐 보리를 심어 가지고 그렇게 연출을 했다는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이렇게 좀 응용력이 있는 분들이 저는 그 시공기술사에 합격할 수 있는 그 자질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엉뚱한 발상을 좀 여러분도 많이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 악착같이 어? 몰라도 악착같이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분명히 합격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소설 창작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120회 문제풀이를 할 텐데요. 이 제가 쓴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쓴 거 이렇게 또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간단하게 찾아보고 또 실수하지 않을까 봐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이걸 참조로 우리 이런 식으로 작성해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거는 내가 아, 좀 좋은 얘기니까 받아들여서 나한테 반영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IS 14,000인데요. IS 14,000은 뭐 저도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쩔 수 없이 선택하면 선택했지, 상당히 좀 쓰기가 어려운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IS는 그냥 국제표준화 기구다. 요 정도로 가지고, 그리고 14,000이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다. 환경에 대한 규정이다. 요런 거. 그리고 IS는 모든 것이 이제, 사후 중심 처리해서, 사전에 미리 이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뭐 소설을 써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문제 건설공사의 그 공정관리 3단계 그래서 3단계라고 그래가지고선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이 3단계가 그냥 저는 계획 단계, 그 다음에 관리 단계, 통제 단계 이렇게 해서 계획하고 실시하고 통제해가지고선 이 공정관리라는 게 요구하는 시간에 요구하는 제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선 하는 것이 공정관리 3단계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공정관리에서 그 이제 뭐 어떤 평가 내용을 쓸 적에 뭐냐 하면은 어, 평가 내용을 이런 공정관리는 그런 이게 수작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복잡한 사항이니까 전산 시스템 이런 것이 꼭 필수이다.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적어봤습니다. 자, 3번 하도급 계약의 적성성 심사. 그래서 어 요런 문제도 사실 그 시험장에서 적기는 상당히 또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 하도급 계약의 그 심사하는 목적은 어떤 그 불공정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가 하도급 체결로 인한 이제 품질 저하, 부실 공사 및 하도급의 경영 악화에 따른 부도를 예방하고자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런 것들이 이제 심사 제도가 이제 건설산업기본법하고 국토해양부 고시로 하도급 심사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 절차상에 요런 것들은 이제 좀 여러분께서 좀 알아두시면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 음. 이렇게 하도급 심사 기준하고 절차가 하도급 관련 서류가 이제 원도급의 82%, 82%죠. 예, 82%거나 이하거나 이제 예전 가격의 하도급률이 예전 가격의 60% 이하일 경우에 이렇게 하도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82%가 원도급의 82%라든지 예전 가격의 60% 이상이 넘으면은 하도급 심사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심사 기준은 이제 여러 가지 가격적인 거, 시공 능력, 신뢰도, 공사 여건 등을 해가지고선 요 합산이 90점 이상이면은 90점 이상이면은 하도급 계약의 적성성이 통과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하도급 내용 계약을 이제 변경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개정 사항하고 이제 평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2020년부터는 어, 이런 이제 하도급 이 공기 연장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그 납품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서 이제 그 추가 비용이 이제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원도급사가 그 대금 그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았어도 이 하도급을 증액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개정 사항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업체 간에 이제 비용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전 문제 4번도 이제 공대공 초음파 검증인데 이것도 이제 공대공 초음파 검증이라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크로스홀 소닉 테스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나름대로 이제 책에서 봤던 거를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렵게 문제를 좀 꽈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어, 말을 좀 바꿔서 이렇게 좀
어렵게 이렇게 출제를 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어렵게 출제를 했어도 한번 유심히 잘 들여다보면은 아마도 이제 우리가 아는 문제들로 이렇게 추려내서 또 작성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공부하는 것도 좀 다방면으로 잠자리 눈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공대근 초음파 여기 있듯이 메커니즘은 뭐냐면은 어떤 음파가 갈 때 한쪽에서 이제 어, 발진을 하고 한쪽에서 수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공극이라든지 아니면 이질 매질이라든지 이런 데선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뭐 반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굴곡이 생긴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선 균질했을 때하고 이질됐을 때를 찾아내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이 초음파 검증의 특징, 저거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평가라는 여기 보시면은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이게 또 하기 전에 현장 말뚝 시공 전에 그 검측관을 매설을 해서 그 부분에다가 발진기하고 수진기를 넣어가지고서 건전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어떤 현장 전체의 말뚝의 건전도를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문제 5번 보시면은 현장 타석 말뚝 슬라임 처리. 이건 뭐 누구든지 다 아셨을 거라 웬만큼 공부하셨던 분들은 작성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슬라임 발생 원인과 처리 방식에서 에어리프트 공기를 넣어줘 가지고선 슬라임을 배출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수중 펌프 방법, 그 다음에 흡입 펌프, 석션 펌프라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방식이 있고 이 평가란에서 이제 슬라임은 이건 어쩔 수 없이 현장 말뚝에서 발생하는 저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근망 건입 전에는 이제 석션 펌프를 이용해서 제거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에어리프트라든지 수중 펌프를 이용해서 제거하고 신속하게 타설하면은 슬라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생된 슬라임을 우리 그 콘크리트 타설하는 그 1m 이상 묻혀가지고선 타설하게 되면은 이 슬라임이 발생한 것도 배출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네. 자, 문제 6번 터널 인버트 종류 및 기능. 이제 터널 인버트는 이제 그 터널의 하부 지반이 약해서 융기가 된다든지 변형될 때 그 아치형으로 역아치형으로 이렇게 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 어, 그 인버트의 종류에는 이제 쇼크리트로 하는 거, 콘크리트로 하는 거, 철제로 하는 건데 쇼크리트로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상반 하반으로 이제 나눠서 굴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스프링 라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스프링 라인 응력이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밀려올 수가 있는데 이럴 때 가이먼트를 해가지고선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럴 때 쇼크리트로 해가지고선 빨리 쳐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다 하반까지 굴착한 다음에 이 밑에 이제 이렇게 오뚜기처럼 밑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이게 콘크리트 인버트죠. 그리고 철제 인버트도 이 가인버트처럼 응급조치식으로 해서 빨리 그 강지부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폐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버트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기능은 또 내공 변이를 억제하거나 뭐 이렇게 빨리 폐압을 시켜서 내공 변이를 제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인버트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또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할 적에 주의사항이라든지 요런 거를 언급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도수로 및 송수관로 결정 시 고려사항. 자, 그래서 도수는 이제 저기 수원에서부터 정수장까지 오는 거, 원수를 수송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송수는 이제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물을 수송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할 적에 고려 사항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음, 우리가 어떤 뭐 강이라든지 어떤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물을 취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펌프 해서 어, 해서 오는 거를 도수라 그러고, 그래서 정수장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뭐 침전지와 여과지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수를 해가지고선 배수지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배수하는 걸 이제 송수, 여기를 도수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송수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그 정수가 된 물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덮개를 해야지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고려 사항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동수구배선 이하가 되게 하고 단거리가 되도록 한다든지 굴곡을 피해야지 되고 이상 수압을 받지 않아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상식선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파공. 소파공은 이제 그 충격 파력을 이제 소멸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하는데요. 음, 그래서 그, 이 방파제 같은 거 구조물 전면에 이제 이 충격 파력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인데, 이 피복제 설치 위치가 외형 쪽으로는 이제 소파블록, 우리 테트라포트라 그러죠. 그래서 TTP라든지 항레츠 은 이제 사석으로 하는데, 요 단면 같은 거를 조금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방파제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약 집안이 있을 때 이제 모래라든지 어떤 기초 사석으로 치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케이슨 블록, 케이슨을 이렇게 놓게 되죠. 그래서 케이슨 놓고 그 위에 이제 상치 콘크리트를 치게 되는데, 이 앞쪽에 이 케이슨 놓고 이제 근고 블록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외항 측에서 이제 파들이 이렇게 밀려올 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앞쪽에다 설치하는 게 이게 저기 소파 블록, 뭐 소파공이죠. 그래서 종류에는 이제 이형 블록이라든지 케이슨 방파제라든지 소파 블록 피복제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공시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어떤 모형 시험무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나머지 부분은 또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